안녕하세요. 장외주식사관학교의 아나운서 유세진입니다. 여러분 추석 연휴 잘 보내셨나요? 노곤해졌다가 다시 일하려니까 지나간 연휴가 아쉽게 느껴지긴 하지만 나 일한다, 다시 살아있다 느끼는 것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저희도 마음을 가다듬고 또 공부해보려고 하는데요. 장외주식 공부하려면 사관학교에 없어서는 안 될 분이죠. 네, 한국장외주식연구소의 소영주 소장님 모셨는데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추석 잘 보내셨어요, 소장님?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좀 쉬고 왔어요. 네, 저도 푹 쉬었습니다. 네. 이제는 네. 또 장외주식 공부하려고 하는데 네, 네. 오늘 어떤 종목으로 찾아볼까 하다가 메디트를 가지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이제 메디트가 어떤 회사일까 참 이름만큼 사실은 생소할 수 있는 기업인데요. 하지만 또 메디트, 메디 이런 표현 때문인지 치과에서 한두 번 정도는 들어봤을 법한 또 그런 장비를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하는데요. 그렇죠. 네, 예. 또 지난 2000년에 설립된 이후에 또 산업치과용 3D 스캔 장비를 개발해서 빠른 치과 보철물 제작을 하는 회사입니다. 맞습니다. 또 보철물 하면은 또 저희가 항상 필수템이죠. 네, 일 건강은 또 소중하니까요. 네, 그렇죠. 또 뭐 창업자는 참 살펴보면요. 예. 장민호 고려대 기계공학부 교수고요. 현재는 이수복 회장이 대표이사로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학교에서 시작한 벤처 기업인데 사업 모델 뭐 어떤 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간단하게 말하면 실은 창업 당시 회사를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창업 당시 보면 이 회사가 그 산업용 3D 스캐너의 주력적인 회사였습니다. 네. 비행기와 자동차 또는 보석 등 정밀 품질 검사 분야에서 스캐닝 기술이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 회사의 파트너들을 보면 당시에 삼성, LG 또는 보잉, 벤츠, 테슬라 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품인 까르띠에 또는 티파니, 샤넬 등 세계적 기업을 고객사로 맞이했습니다. 네.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윤성민 선수 있죠? 그 당시에 착용한 마스크 있잖아요. 네. 이 마스크도 이 회사의 기술로서 만들어진 겁니다.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회사의 가장 주력은 틀니와 같은 치과 보형물을 만나려면 환자들이 대부분 우리 치과에 가면 무슨 차력 같은 걸 좀 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좀 냄새도 역겹고 하고 힘들죠. 있으면 숨쉬기 힘들고. 또 이물질이 잘 제거되지 않아서 나중에 또 제거 작업도 해야 되고 숨쉬기도 힘들고 냄새도 안 좋고 근데 이런 것들을 단 일거에 없애는 그런 획기적 기술들을 개발했어요. 아, 그런 기술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뭐 기본적으로 섞어 놓고 틀 넣고 하면 5일 정도 걸려 일주일 후에 오라고 네, 합니다. 맞아요. 근데 이것은 1시간 반 만에 이 스캐너로서 우리가 진동 칫솔 모양입니다. 이게 스캐너가 한번 입안을 이렇게 훑고 다니면 이 안에 있는 모든 입의 구조를 파악을 하고 환자의 딱 맞춤형 틀니를 제작해 주는 곳입니다. 쉽게 말해서. 1시간 만에 그 보형물 네. 스캐너에 있는 것을 보형물로 만들 수 있는 정말 획기적인 기술이죠. 우리가 기존에 있던 제품들을 보면 아까 사용에 대한 역겨움이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또는 사용 후의 불합리 가장 중요한 건 틀니라는 것은 틀니가 아니라 우리가 보형물이라는 것은 이빨을 집어넣는 거 우리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자기에 잘 맞아야 되잖아요. 안 맞으면 너무 힘들죠. 스트레스가 너무 되죠. 힘들잖아요. 그래 발 그대로 자기 맞춤형 양복처럼 있잖아요. 완벽한 3D 스캐너 기술을 완성한 이 기업으로 인해서 있잖아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겁니다. 어쩐지 이 메디라는 이름만 들었을 때 첨단 기술이 아닐까 또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네. 뭐 매출을 보면 상반기 매출은 330억 원, 또 매출 증가율 204%, 또 경상이익 증가율도 작년 대비 573% 증가. 와, 정말 엄청나죠, 눈부신 엄청나죠. 성과를 네, 보여주고 있는데요. 엄청나죠. 네. 이 회사가 메디트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면 메디컬과 IT 합성어입니다. 네. 합성어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가 본격적인 매출이 일어나는 것은 지난해부터 일어났습니다. 그 이전에는 새 주력 사업이었던 그 전에 있는 아까 말한 뭐 테슬라라든가 삼성이라든가 이런 산업용 스캐너 쪽이었다면 이게 그 의학용 보철 기구로서 나오면서 있잖아 획기적인 전환점을 받게 됩니다. 네. 지난해부터 새 주력 사업 모델인 치과용 3D 스캐너가 글로벌 생애 특히 이 회사는 해외 매출 의존도가 90%가 넘습니다. 네. 거의 모든 게 해외 매출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90% 정도가.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런 그 세계적인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받다 보니까 사모펀드 회사들, 세계적인 사모펀드 회사들이 이 회사에 눈독을 들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 회사의 가치를 보면 인수 가격을 놓고 지금 따지고 있어 보면 한 6천억 정도의 어마어마한 회사의 가치를 보유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잠재력이 얼마나 폭발적으로 그렇죠. 또 네. 이렇게 인정을 받을지 더 기대가 되는데요. 네, 맞습니다. 또 이 뭐 기술만 봤을 때는 순수 국내 기술로 개발을 해서 네. 이 3D 스캐닝 기술이 의료 네. 분야에 접목되고 또 2007년에 치과용 의료 장비 시장에 진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는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일 텐데 네, 그렇습니다. 이 진입장벽을 만든 사실을 이제 예, 그렇죠. 이 소장님께서 회사가 어떻게 아까 보시나요? 그 설립료가 2,000원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으로 보면 한 19년 전입니다. 네. 거의 20년 가까이 된 회사입니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단순적인 산업용 3D 프린터 스캐너 기술을 이 스캐너 기술을 점점 발전시켜서 우리가 치아 부종이라는 시장까지 진출했다는 건 대단한데 이 시장의 진출이 2007년도입니다.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함께 얼마나 많은 연구 개발이 이루어졌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불과 이 시장에 진출해서 시장의 각광을 받게 된 게 2018년입니다. 지난해입니다. 그럼 그 안에 축적되어 있는 이 기술력 어마어마하다고 하겠습니다. 예. 놀라운 기술력이죠. 그래서 일반 다른 기업들이 쉽게 넘볼 수 없는 진입장벽을 구축한 회사라고 네. 보고 정말 10년 넘게 그렇죠. 마치 장인 기술이 장인 정신이 그렇죠. 이렇게 발휘되고 네. 있다고 느낄 네. 정도로 기술력이 있는데 실제로 보면 또 모의 수술이 가능할 정도로 또 정확성도 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정확하죠. 네. 아주 또 그래서 정확하죠. 실제로 출시가 된 1년 만에 예, 세계 그렇죠. 110여 개국에 진출을 했다고 네, 하고요. 맞습니다. 또 이런 수출 주도의 매출 구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기업 공개가 되면 뭐 어떤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 공개 시 회사의 핵심은 어떤 식의 매출에 일어나는 구조를 봅니다. 근데 우리가 국내용인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런 회사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아까 말한 110여 개국이라는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매출을 확보했다는 그 자체만 해도 현실을 불리킬 만큼 획기적인 회사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안정성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게 매출 구조의 다양성은 안정성이죠. 곧. 네. 예. 다양한 또 그 매출 구조의 다양성은 수익성도 다변화되어 있다는 거죠. 네. 예. 상당히 좋은 구조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뭐 내수 시장이 불안하면 이 하나 때문에 불안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안정성이 있다는 것도 참 좋은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예, 우리 유선희 아나운서가 점점 실력이 늘고 있습니다. 예, 그럴까요? 맞습니다. 예, 소장님 맞습니다. 덕분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네. 또 실제로 이 이제 수출 구조가 실제로도 수출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이 외국의 상황을 보면 메디트가 일본, 중국, 또 캐나다, 남미에서 그렇죠. 구강 스캐너 의료 인증을 확대를 했고요. 그렇죠. 또 글로벌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을 또 야심차게 발표를 하기도 네, 했죠. 그렇습니다. 예. 또 특히 소프트웨어 메딜링크로 이 글로벌 덴탈 플랫폼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서 소장님 이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 기존 사업들과의 길과 좀 유사하지 않나 예, 이렇게 맞습니다.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건데 뭐 어떤 예, 걸까요?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이게 데이터 기반을 한 저장해 놓으면 환자에 대한 일괄적인 그 병명에 대한 기록들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네. 그에 맞춤형으로 이제 치료가 이루어지겠죠. 말 그대로 이 회사도 클라우드 기반으로 한 치아 스캔 데이터를 저장, 관리, 전송하고 다양한 응용프레임을 만들어서 네. 체계적으로 환자의 질병을 예측을 높이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와, 뭐 영화에서 볼 법한 그런 것들이 그렇죠. 현실이 예, 되는 거 예. 아닌가 맞습니다, 싶은데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또 이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이용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선보인다고도 했는데 네, 맞습니다. 나의 의료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주고 또 이걸 기반으로 각종 구강 질환, 질병의 예측성을 높인다. 네, 그렇죠. 사실 뭐 치과 정기적으로 가는 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게 네.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메디링크 글로벌 덴탈 플랫폼이라는 것은 있잖아요. 서울에 있건 내가 그 미국에 있건 네. 또는 내가 영국 런던에 있건 나의 맞춤형의 구강 질환에 대해서는 있잖아. 어느 곳에 가도 거기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정도로 있잖아요. 다양한
구축을 갖추겠다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가능한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제 네. 서서히 열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기존의 바이오 벤처들은 이런 것들을 시도하면서 했던 환자 상시 관리 시스템이랑도 사실 크게 같이 다르지 연계할 수가 않나. 있죠. 맞습니다. 네. 연계할 수도 있습니다. 같이 네. 이렇게. 예, 그런데 또 이 기술 기반으로 다른 차별화를 시도한다는 거, 예, 또 이제 그렇죠. 메디트가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뭐 좀 상당히 앞서간다고 다르죠. 예, 네. 그렇죠. 훨씬 일반 갖고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덴툼이라든가 다른 이제 치아 관련 회사하고는 메디티의 성장성이 빠른 건 뭐냐면 이만큼 시대에 앞서가는 IoT 우리가 사물 인터넷 아니겠습니까? 네. 볼라도 기반 시대라든가 이런 IT를 잘 접목시키는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것이 이 기업의 미래의 성장성이 더욱 높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네, 그렇습니다. 또 살펴보면은 메디트가 올해 이제 벤처 기업 협회가 선정한 지속 성장 분야에서 최우수 벤처 기업으로 뽑혔고요. 네, 그렇습니다. 또 뭐 이러다 보니까 시세 산출에서도 상당히 영향력을 미치고는 있지만 내년에 기업 공개 주관사로 한투증권이 선정이 될 만큼 예, 맞습니다. 아주 핫한 회사가 됐죠. 예, 그렇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현재 보시나요? 이 회사가 지금 보고 있는 방향은 저도 이제 한국투자증권 주관사로 선정된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상장보다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회사의 글로벌 성장을 더 목표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회사의 이제 최대 주주죠. 회사의 경영을 갖고 있는 오너로부터 경영권 매각을 통해서 근데 이 회사가 오너가 물러나는 건 아닙니다. 네. 예비 입찰을 지금 현재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적인 사모 펀드들이죠. 우리가 사모 펀드들 PF라고 표현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 글로벌 사모 펀드들이 대거 지금 현재 이 지분 인수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애형적 확대를 이루고 난 후에 상장을 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보다는 내년보다 내후년 앞으로 2년을 보고 이 회사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있다,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와, 아주 야심찬 계획을 좀 그렇죠. 품고 있는데요. 예, 예. 또 이 실적 성장세만 봐도 정말 어마어마하죠. 드라마틱합니다. 어마어마하죠. 기업 가치 비교 이제 기업군인 예. 오스템 임플란트나 덴티움, 그렇죠. 예. 디오, 바텍 등 이런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 약 30배 안팎을 감안을 해도 이게 말이 되는 숫자인가요? 되는 이게 뭐냐면 네. 코스닥 상장 밸류만 보도하는 우리 5천억, 6천억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네. 이 회사가 왜 기존에 있는 오스템 임플란트라든가 덴티움이라든가 디오, 바텍 이런 회사하고 왜 비교했을 때 훨씬 앞서간다면 앞서 말한 대로 메디컬의 IT 기술의 접목, 네. 메디트 이름 자체적으로 있잖아요. 상당히 뛰어난 어떻게 IT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사업 분야가 다른 애들이 생각하지 못한 분야였거든요. 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했다고 봐야죠. 현재 가치는 실은 이들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로 아마 상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뭐 예. 사실 메디 또 아니면 IT 한 가지만 잘해도 그렇죠. 뭐 굉장히 성장성이 높은데 너무 두 개 다 잘하는 거죠, 이게. 둘 다 잘해도 참 예, 힘드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네, 그래서 상장 밸류로 코스닥 상장 밸류에서도 5천억 원에서 6천억 원 수준이 가능하다 이렇게 맞습니다. 평가까지 네. 나오고 있고요. 네. 네, 이제 국내 IPO 시장을 보면 이런 음. 헬스케어 분야는 이 바이오 기업들이 일색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뭐 얼마 전에 신라전 사태를 봐도 그렇고 네, 또 의료 그렇죠. 기기 업체의 경우에 바이오 신약과 달리 실적을 입증해야만 하는 그런 그렇죠, 부담도 그렇죠. 상당했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 메디트는 헬스케어의 성장과 실적을 통해서 상승세를 다 갖췄다. 네, 이렇게 맞습니다. 봅니다. 우리가 기업을 볼 때 특히 이제 우리가 그동안에 있는 바이오 기업들이 미래의 무한적인 성장성으로 기업 가치를 받았습니다. 네. 그러나 이 메디트는 실은 무한 성장성 플러스 네. 현재적으로 실제 기술이 완성돼서 그 기술이 엔드 유저, 시장이 소비자를 만나고 있다는 네. 겁니다. 그 소비자를 만나고 있으면서 그 폭발적 성장을 이루고 있다는 거죠. 그것도 국내가 아니라 해외에서 95%의 매출을 이루고 있다는 것. 국내 기술이 해외에서 이렇게 1등인 기업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네. 또다시 그 3D 스캐너 기술의 세계적인 독보적인 1위 기업이 국내의 메디트라는 겁니다. 대단한 회사라죠, 대단한 회사. 소장님 보통 뭐 팔방미 다 잘하는 아, 사람들 그렇죠. 보면 그래서 그래서 단점 없나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런 이런 메디트 회사 자체가 네. 저는 이제 유일하게 이제 단점으로 본다면 제가 메디트를 강력하게 추천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장성, 안정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삼위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했는데요. 좀 우려되는 것은 메디트의 성장성 기반을 잡는다는 이유로 사모펀드에 근데 지분을 매각하는 것 자체가 있잖아요. 네. 어차피 해외 매출이 워낙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모펀드에 그 매각을 하겠지만
해외 글로벌 사모펀드 매각을 하지만 국내 시장을 상장을 시키고 네. 상장된 이후에 저는 개인적으로 펀드에 매각하는 건 상관없지만 상장 전에 매각을 한다는 것은 조만간 상장할 뜻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내가 2년 후를 바라보는데 그러네 보통 이제 사모펀드를 하신 분들은 인수자들은 이렇게 많은 공상 이익을 내고 있는 회사는 네. 배당률이 높습니다.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배당의 가치와 또는 2년 후에 상장의 가치 이 두 가지로 메디치를 공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게 유일한 단점이네. 제가 봤을 때는. 그런가요? 예. 참 유일한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안정성과 성장성 다 좋은데요. 네네. 또 뭐 이 시점에서 또 일반 투자자 입장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그렇죠. 것 같은데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또 이 종목이 어느 정도 수익 실현이 예상이 되고 또 사모투자펀드 자본인 이 프리미어 파트너스가 메디트 보통주에 이제 360억 원 정도를 이제 투자를 한 바도 있죠. 예, 그렇죠. 지금 현재 이 사모투자펀드 운영사인 프리미엄 파트너스와 유경 PSG 자산운용이 이 회사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이 회사에 지분을 갖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회사들이 현재 앞서 말한 글로벌 그 사모펀드에 매각됐을 때 이 회사의 지분도 같이 매각돼 단기적 이익을 낼 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이들이 사간 가치가 지금만 많이 팔아도 60% 이상의 수익을 낼 정도로 갔습니다. 지금 현재 시총 한 6천억 정도를 예상을 하면 주당 한 7만 한 5천 원 정도 7만 원에서 8만 원 사이입니다. 네. 이 가치가요. 그 정도면 이들이 투자한 가치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기 때문에 이미 이익을 실현하려고 단기적 한 6개월 올 초에 했으니까 올 4월 달에 투자를 했습니다. 네. 방금 말한 우리가 프리미엄 파트너스와 유경 PSG 자산운용이 올 4월 달에 투자를 했는데 지금 올해 9월 달이지 않습니까? 9월 달, 10월 달에 매각을 이루고 단기적 매각 이득이 엄청난 회사가 바로 이 메디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 회사들이 글로벌 회사에 매각하는 이유는 회사의 더 큰 성장성을 바라고 있다. 더 큰 회사의 성장성을 위해서 글로벌 기업, 글로벌 사모펀드에 회사를 매각하는 데에 대해서 동조하였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미래적 가치는 현재 지금 그 인수가격이 한 6천억이면 7만 원이면 저는 최소한 10만 원 이상은 무난히 주당 10만 원 이상 가치는 무난히 갈 거라고 보고 있고 네. 아까 말한 안정성, 성장성, 특히 성장성이 높기 때문에 그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우리가 뒤로 후퇴할 일보다는 주식을 구입한 이후로 뒤로 후퇴보다는 성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살짝 맛만 보인 겁니다. 맛만 네. 보일 수도 이렇게 시장을 실은 우리가 메디키를 우리 소비자들이 실질적 느낀다는 것은 아직 못 느낍니다. 몇 군데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만간에 이게 우리나라의 치과 시장을 거의 80%까지 장악할 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형 찰흙 같은 걸 끼고 있지 않아도 되고 엿본 냄새를 맡지 않아도 네. 되고 숨을 제대로 못 쉴 정도로 컥컥대는 것도 없어지고 이렇게 좋은 기술이 나왔는데 네. 당연히 치과 의사들이 사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미 이제 소비자들에게 간다는 것은 이 회사 아까 우리가 소비자를 모르고 있으면 이 회사의 성장성은 정말 무궁무진하구나. 네. 그래서 저는 보수적 10만 원이면 높게는 15만 원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이 회사. 네. 예, 그렇게 보고 또 있습니다. 이렇게 짚어주시니까 또 일반 투자자로 입장으로서 또 마음이 좀 편해지는 부분이 그렇죠. 있는데요. 네. 또 뭐 오늘 메디트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 이 종목을 발굴을 하실 때 뭐 소장님께서 지키시는 나름의 원칙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원칙이 있습니다. 뭐 일단 오늘 또 구독자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회사라는 것은 돈을 벌여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성장성 상당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의 리더십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가 현재 갖고 있는 기술력이 어느 정도의 높은 진입 장벽을 갖고 있는가, 네. 독보적인 기술을 갖고 있으면서 현재 이 기술이 시장에서 활용되고 있는가, 이 현실성도 같이 봐야겠죠. 네. 성장성과 현실성이 겸비된 회사를 찾았을 때 제가 메디트를 발견하게 된 원인입니다. 아, 그렇군요. 또 사실 뭐 이런 첨단 기술을 가진 기업을 알아본다는 게 뭐 일반 투자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일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예. 저만 해도 이렇게 불안해지거든요. 네네. 근데 초기에 소장님께서 직접 뭐 회사에 직접 찾아가 보시기도 하고 그렇죠. 예. 또 주식 담당자와 연락도 해보시고 그렇게 굉장히 하겠죠. 많은 시도를 해보셨을 텐데요. 그렇죠. 또 지금까지 정보가 굉장히 넘치는 시대에서는 또 기술 기반의 기업들을 어떻게 가치와 유망성을 찾아보고 또 해야 되는지 좀 만만하지 않게 우리가 느껴져요. 2000년 초에는 아까 말한 대로 오프라인 방식입니다. 회사를 찾아가 보고 네. 주식 담당자에게 전화를 해보고 그랬습니다. 근데 시대가 변하면서 이제 우리가 얼마 전에 보면
우리가 알파고처럼 있잖아요. 데이터 분석을 하는 기계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죠? 저도 이제 기업을 분석할 때는 기상장돼 있는 동종업종을 먼저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동종업종들의 성장성은 주식으로 반영되고 있거든요. 네. 주가가 높은 기업일수록 앞으로의 성장성이 좋다는 거거든요. 그에 관련된 종목을 먼저 찾습니다. 찾고 두 번째로 아까 말한 대로 현실적 실적이 중요하기 때문에 경상이익을 좀 많이 내고 있는 회사를 우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바로 소비자에게 인정을 받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흥행성을 같이 보면서 기업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어려지고 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잘 눈에 띄지 않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정말 성장성과 안정성 두루두루 다 겸비한 그렇죠. 네, 메디트를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죠. 뭐 속칭 묻지마 투자를 막기 위해서도 이런 기술 기반의 유망 기업을 찾아내는 일은 참 의미 있는 일이고, 그럼요. 네, 또 앞으로 또 그렇게 설명해 주시고 소개해 주실 텐데, 네. 뭐 쉽게 말하면 내 현금, 내 돈은 소중하잖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일반 투자자분들이 네. 정보를 어떻게 취사 선택해야 될지 다시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 뜬구름 잡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뜬구름 잡지 마시고 현실성 있는 회사에 투자하기 바랍니다. 진짜 현실성 있다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성장성을 겸비한 회사를 꼭 찾아라. 이 성장성은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의 가치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 성장성, 미래의 성장성을 볼 때는 현재의 가치 평가도 반드시 하고 찾을 필요가 있다. 이 말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소장님 말씀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또 앞으로도 또 이런 헬스케어, 또 건강 관련 벤처 기업들이 많이 생길 텐데, 또 장외 시장으로 나올 텐데요. 네. 또 바이오 종목 사태들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또 뭐 시장 등장 초기부터 그렇죠. 지켜볼 수 있는 관전 포인트나 이런 그렇죠. 방법들이 있나요? 우리가 보면 이게 대부분 사고낸 바이오 기업들을 보면 장에서 너무나 활발하게 거래된 종목들 치고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상장을 앞두고 있는 올림페스가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신라젠 네. 장에서 너무 시끄러웠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기업의 실적 회사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풍문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는 주주동호회들 회사를 치고 봤을 때 좋은 결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이 기업을 판단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점을 갖고 있지 않으면 바이오 회사, 특히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회사는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뜬구름 잡는 소문이라든가 너무나 활성화되어 있는 주주동의 말을 다 믿을 수는 안 됩니다. 네. 안 되기 때문에 본인이 정립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좀 피해야 할 주식이 바로 바이오라든가 헬스케어 관련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계속 말씀을 듣다 보니까 소장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인내와 공부하고 이런 상식 투자, 상식 투자죠. 모르지. 그냥 정말 공부 열심히 하고 예. 차분하고 길게 가는 그런 학생 이미지가 그렇죠. 떠오르는데요. 그러지. 네, 뭐 미인주가 될 종목이나 대장주가 될 종목 이런 거 잘 키워서 봐야 된다는 게 뭐 물론 장외주식 투자의 기본 중에 기본이긴 한데요. 이런 것들을 또 상식 투자로 접근을 해서 말씀해 주신다면 또 마지막으로 어떤 습관들이 필요하고 한지 그렇죠. 부탁드릴게요. 우리가 상식 투자라는 것이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이 상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네. 불교 포존에 찾아보면. 근데 주식을 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라는 건 뭐냐면 그 투자 회사의 기업의 개요라든가 네. 기업의 성장성, 현재 가치성 이 정도는 분석할 수 있을 때 투자하는 것입니다. 네. 이거 내가 같은 말을 반복한다고 사람들에게 많은 욕을 먹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본이 가장 투자의 최고의 선이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통 교과서만 봤어요. 뭐 이런 그렇죠. 말씀처럼 들리긴 하지만 네, 맞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항상 기본으로 돌아가야 된다. 네, 어느 맞습니다. 때나 항상 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상식 투자론의 기초이니까 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메디트를 살펴봤는데요. 뭐 소장님 오늘 어떠셨어요? 너무 좋은 종목을 저도 추천해 줘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런 좋은 기업들이 장애주식에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뭐 좋은 종목으로 살펴보니까 건강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이렇게 좀 좋은 종목들도 많아지고 우리가 장외주식 투자할 때 성공하는 케이스들도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메디트를 통해서 장외주식, 주식 종목 공부해봤는데요. 네, 소영수 주장님과 함께 또 장외주식 사관학교를 통해 함께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종목 공부로 새롭게 찾아뵐 테니까요. 한 주간 잘 보내시고요.
소장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찾아뵙겠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